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오늘 26일인데요. 어제 이제 6.25였죠. 근데 어제 뭐 각 신문이나 방송에 6.25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언급이 되지 않고, 요즘 뭐 각 그 국회라든가 워낙 또 큰 뭐 이벤트가 있었죠. 우리 누굽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얘기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선임 기자죠, 조선일보의 김윤덕 칼럼에 김윤덕 씨가 유교에 부르는 리차드 김의 하이 아리랑, 이런 이제 제아의 내용을 실어놨는데, 참 아주 굉장히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러한 내용 같아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한 것보다도 그냥 이제 우선 한번 읽어보고, 이제 리차드 김이란 사람은 이주한 한인 2세인데, 자기 아버지 김찬재 씨가 이제 1902년에 이민을 갔었고, 이분의 남동생이 우리 6.25 때 여기 참전해가지고 희생을 했더라고요. 사망을 했더라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승만과 독립운동한 1세대, 전쟁서 아버지 나라 지킨 2세.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김의 동생이었죠. 그 다음에 북로야합 안 보이기에도 이어는 최상병, 김건희 늪에 빠져 국정 동력 잃고 권력 쟁투 중. 권력 쟁투 중은 지금 뭐 당대표 하겠다고 지금 4명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야는 이재명 일국체제의 민주주의 파괴, 이게 나라인가, 이런 자 이제 써놨습니다. 리차드 김은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 2세다. 그에겐 2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다. 워싱턴 주립대학을 다니다 군에 입대한 뒤 일본으로 파병 간 찬재김 주니어 일병이다. 동생이 마지막 소식을 전한 건 1950년 7월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6.25 6월 25일 날 동란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일본으로 파견되고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4시간 뒤 규수를 출발하는 군함을 타고 전쟁 중인 한국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의 짧은 편지였다. 사세변 미군 기지에서 7월 1일에 쓴 이 편지는 일주일 뒤 하와이에 도착했지만 결국 유서가 됐다. 찬재 김지윤이는 6.25에 참전했던 둘째입니다. 김찬재 씨의 둘째죠. 6.25 발발 엿새 후 북한의 남하를 막으려 미국이 한반도에 파견한 미 34 보병 연대 소속이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미군이 참전을 결정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소련제 탱크를 밀고 진격해 오는 북한군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태각을 거듭하던 미군은 대부분 사망했고, 찬재 주니어는 북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다가 전사했다. 21살이었다. 리차드 김 가족사를 들려준 이는 하와이 한인 이민사활 연구원 이덕희 소장이다. 그는 최상병 죽음을 둘러싸고 연일 정쟁 중인 대한민국의 리차드 형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했다. 역사는 그들의 아버지 김찬재에서 시작된다. 1902년 제물포항을 출발한 첫 이민선을 타고 하와이에 이민 온 김찬재는 이승만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다. 한인 자녀 교육을 위해 이승만이 세운 한인 기숙학교 3회 졸업생으로 대학 졸업 후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그러니까 이제 김찬재 씨도 이승만 씨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승만 대통령의. 리차드에 따르면 아버지 김찬재는 호놀루우나 소각장 자신이 시공한 건축물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뿌듯해했듯이 그중 하와이 한인 기독교 교회도 있었다. 아마 이제 그 사람이 지었나 봐요. 이승만은 1938년에 이 교회를 신축하면서 김찬재에게 광화문을 본뜬 물루를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38년 일제시대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교회를 신축하면서도 그 광화문을 본뜬 물루를 세워달라고 주문했답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분에는 애국심만 가득 들어있던 거죠. 애국심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이승만은 미국 어느 교단에도 속하지 않는 자주적 민족교회를 만들고 싶어 했고, 광화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김찬재가 이를 늠름한 자체로 구현해내자 매우 기뻐했다고 한다.
이승만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김찬재는 자선 활동을 펼치며 한인 사회를 이끌었다. 막내 아들이 일본으로 파병 간 것도 부모의 영향이다. 파병지를 알래스카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들은 아버지 나라와 가까운 일본이 어떻겠냐는 부모의 뜻을 받들었고 그곳에서 전사했다. 찬재 주니어처럼 한국전에 참전한 한인 2세 수백 명 중 전사하거나 실종된 군인은 15명에서 18명. 이덕희 소장은 하이민 1세대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면 2세들은 미군이 되어 부모 나라에 참전하는 걸 마다하지 않았다. 이게 70년 전, 75년 전 그때쯤의 얘기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에서 잘 살면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군대를 안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국가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민덕 칼럼의 그 선임 기자가, 김민덕 씨가 연구하던 그 사람 얘기를 갖다가 이제 실었는데, 하여간 뭐 그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고, 아버지 나라에 대한 한인들의 사랑과 헌신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이덕희 소장은 그 하하이 전체 인구의 2%를 넘어본 적이 없는 한인 사회는 나라를 잃었던 만큼 결속력이 단단했다. 사탕수수 농장서 일의 번 돈을 독립자금으로 내놨던 1세대의 애국심이 2, 3세대로 대물림되어 왔다고 했다. 하하이 한인 사회가 요즘 대한민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러시아의 독재자가 포옹하며 전세계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여당은 최상병, 김건희 늪에 빠져 국정 운영에 동력을 잃은 지 오래고, 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를 위해 사법과 언론을 협박하며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중이다. 북한이 연일 오문 풍선을 날리고 군사 분계선을 수차례 침범해도 국회 국방위원회, 애교통일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니 이게 나라인가. 하하이 시각으로 6월 25일 오후 1시 펀치볼 국립무예지에서는 리차드 김의 안장식이 열렸다. 동생 이회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를 건립해온 그는 아버지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동생을 74년 전 실종된 일병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금도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지난달 눈을 감았다고 한다. 74년 전 실종된 하나 일병의 유해를 찾기 위해 지금도 모든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미국 그인들이 그래서 국가를 이제 충성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동력이 뛰어난 해병대 사령관을 갖다가 모욕을 주고 밖에 나가서 서 있으라 그러고, 또 한 사람은 또 그냥 서 있지 말고 한 다리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 그러고, 이런 지금 국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군역을 필요하지 않았죠. 이유는 있겠지만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자는 이승만의 유언을 실현하려면 이런 국민, 이런 국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74년 전 실종된 일병의 유해를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기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각자가 헌법기관에는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모여서, 내가 보니까 6.25를 맞이해서 어떤 얘기들이 했는지 한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여간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고민들 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이, 멋있는 지도자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처럼, 박정희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좀 배우려고 노력하는 정치인들 탄생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